네,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요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마음이 더 불안하죠. 국회에서는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당이 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세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요즘은 아니고요. 네. 작년 여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전세 집을 좀 구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다들 이런 말씀하시죠. 코로나19인데 왜 이렇게 올랐어? 근데 실질적으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은 작년 7월부터 49주 연속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세값은 오르는가? 일단 아주 간단한 답변은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데 네. 그럼 전세 수요는 왜 많을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19입니다. 불확실성, 또 집 보러 다니기도 그러니까 원래 집에서 그냥 전세를 살게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금리입니다. 금리가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전세값이 올라가고 또 그거를 뭐 세입자도 받쳐주면서 전세담보대출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현재 가장 중요한데 네. 참 공교롭게도 로또 청약이 오히려 전세값을 높이는 이런 그러니까요. 나비 효과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이제 세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매매 시장에서 내 집을 장만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자. 통해서 분양을 받자라고 해서 다 일단 전세에 살고 있다가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청약과 분양을 시도하고 이러면서 계속 전세에 눌러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로또 청약의 열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뭐 조금 전에 뭐 뉴스클립에도 네. 보셨지만요.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것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98대 1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고요. 얼마 수도권은 전에는 또 수십만 명 몰린 네, 아파트도 그거는 이제 아주 있었잖아요. 일부였긴 하지만 네. 또 수도권도 36대 1. 그러니까 다들 지금 세입자분들은 이런 청약에서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한다. 게다가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니까 결국 분양가 상한제에서 하나 당첨이 되면 시세 대비 뭐 적어도 3, 4억 정도의 차액이 그냥 생겨난단 말이죠. 네. 이분들이 또 다 전세에 눌러 앉으면서 어. 큰 틀의 전세 수요가 많아졌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1년 가까이 계속 오르는 현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이건 로또 청약 아파트다. 뭐 이렇게 기다리는 얘기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전세 가격이 높게 돼 있으니까 이런 광풍도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또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네. 로또 당첨이 됐어요. 다 못 내더라도 전세로 또 누가 들어오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또 설명이 되는 것이고 뭐 이유를 또 하나 또 설명드리면 네. 내년이 공교롭게도 공급 물량이 좀 확 줄어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보통 4만 5만 가구가 나와야 되는데 한 2만 가구대로 줄어들고요. 수도권에서도 뭐 10만 가구 훌쩍 넘어야 되는데 한 10만 가구도 안 될 정도로 이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이 또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악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세 가격에서만 그게 움직임이 있는 것이냐? 이게 그냥 일반 아파트 가격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제 고가와 저가를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고가 같은 경우에 현재 12억이 넘으면 그 어디에서도 담보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2억 이상은 오롯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고가 아파트가 안 떨어져요. 이런 코로나19에서도. 그 이유는 비싼 전세가 집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2억 밑에 혹은 9억 밑에 같은 경우에도 뭐 전세가 있고 대출과 섞어서 하면 또 매매 수요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전세 가격 상승이 네. 매매 가격을 버티거나 또는 올리는 또 이런 흐름으로 또 이어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그 임대차 보호 3법 이거를 이제 추진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법 얘기가 막 나오면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또 전세 가격이 또 상당 부분 올라갈 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국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 매매는 워낙 못 잡을 정도로 올라갔고 문제는 그동안 큰 문제가 안 됐던 전세 가격도 네. 거의 1년 가까이 들썩이니까 입법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제 또 네. 전월세 상한제, 네. 계약갱신 청구권 아마 이걸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법들은 전세 가격이 오를 때보다는 내릴 때 해야 되는 게 내리거나 안정될 때 시도하는 게 맞는 것이 이렇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 이런 입법 소식이 들리면 집주인들이 이제 앞으로는 5% 이상 못 올리겠구나 하고 지금 뭐 계약갱신이 2년이 아니라 네.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법안도 좀 추진 중이라고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상대적으로 집주인들이 더 올려버릴 이런 미리요.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국회 입법 과정에 있을 때도 시장 상황을 좀 잘 좀 비교를 하면서
약간 좀 능숙하게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 이제 전세 시장이 안정될 만한 그런 요인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요. 그렇죠. 아마 지금 세입자분들이 다 전략을 세웠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전세 가격이 높지만 이것은 버텨낸다. 특히 뭐 전세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막아내주고 내 집은 청약 시장에서 사겠다라는 그런 욕구와 수요가 이게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네. 욕구는 언제 꺼질까? 어, 금리 인상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어.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집값을 잡는, 또 뭐 전세 가격도 떨어뜨리는 트리거는 금리 인상이라는 가장 큰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은 오히려 인플레가 아니라 지금 디플레를 걱정하고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 제로 금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 뭐 계속해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격도 그렇지만 네.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